자, 내항해고 외항해고가 같다. 그래서 EAP는 BP와 같다. 그러면 얘 양변 제곱해서 하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 갖고 식 세우면 되죠. 두 점 사이의 거리. P점의 좌표는 일단 뭐라고 놓고? 자, 그럼 4 곱하기 AP의 제곱. 두 점 사이의 거리야. X에서 X 뺀 다음에 제곱, Y에서 Y 뺀 다음에 제곱은 BP의 제곱. 양변 전개해서 하면 이거 X제곱 Y제곱 넘어가면 3X제곱 3Y제곱으로 되죠. 그 다음에 4X 16X 마이너스 8X 넘어가면 마이너스 24X 되겠지. 그 다음에 상수항 4, 4, 16 여기 16 없어지지. 맞죠? 양변 3으로 나눠. 그래서 X만 완전 제곱해. X-4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이거 4의 제곱 소거해야 되지. 그럼 마이너스 16 이항하면 16. 그래서 중심이 4,0이고 반지름이 4인 원이 나온다고. 알았어? 그거에 뭐? 그냥 칙을 세우라 그랬으니까 칙 세운 걸로 끝나지 뭐. 근데 X 플러스 4네? 이게 플러스지. 쏘리. 됐지? 바이블 됐어? 그 다음에 센수와 질문 1147번 그 다음에 1150번 62번? 그 다음에 내가 어디까지 하라고 그랬냐? 됐어? 됐니? 이건 바이블 뒤쪽에 해야 될 부분이긴 하네. (1147번에) 이거 뭐 어차피 해야 될 거니까 뭐 중심이 y는 x제곱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이차함수죠. 근데 원의 개수가 m개가 있다.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m개가 있다. 이 넓이 합을 구하라. 얘가 이게 포물선이거든. 아래로 볼록한 이렇게. 얘가 마이너스 6이야. 중심이 여기 위에 있대. 그리고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M개다 라고 얘기한 거야. 알겠지? 이 원들의 넓이의 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원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죠? 원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원이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 뭐 그냥 개의치 않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중심이 여기 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이 이차함수 위에. 그럼 얘가 만약에 x의 좌표를 a라고 하면 y 좌표는 여기 위에 있으니까 a제곱 마이너스 6이다 라고 놓을 수 있지. 그래 안 그래?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XY축에 동시에 접하면 이 길이 반지름 다 똑같다는 얘기잖아.
근데 얘는 지금 얘하고 부호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절대값은 같지만. 그러니까 뭐는 같지만 절대값은 같지만 부호는 다를 수 있다 이거지. 알았지? 자, 그래서 이 절대값을 이걸 벗기는 방법은 양쪽에 두 개 있거든. 양쪽에 두 개 있으면 한쪽 거 벗긴 다음에 하나를 뿔마 A 이렇게 놔버리면 돼. 알았어?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6이 A일 때와 또는 A 제곱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A일 때 두 개로 나눠 생각하면 되지. 그럼 이거 전개하게 되면 전개가 아니라 이항하면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은 0이고 그럼 A는 뭐하고 뭐? 3 또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넘기면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은 0이고 A가 마이너스 3 또는 2 이렇게 두 개 나오지. 그래서 총 몇 개 나오는 거야 원이? 원이 4개 나오는 거야. 원이 4개. 알았어? 그럼 결국 반지름이 이거잖아 그냥. X에 또는 Y에 이 절대값 이게 반지름이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반지름은 3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야. 원은 몇 개 나오고? 4개 나오고 라고 할 때 넓이의 합을 구하시오. 원 4개죠. 4개. 그러면 9파이 4파이 9파이 4파이 13파이지. 근데 4개잖아. 그러니까 26파이지. 26파이 아니야? 26파이. 그러니까 26하고 개수 4개잖아. 더하면 30이다 이거지.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렇게 중심이 이렇게 있으면서 1, 4, 5면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2, 4, 5면에 있을 수도 있고 3, 4, 5면에 있을 수도 있고 4, 4, 5면에 있을 수도 있게 하기 때문에 4개가 나온다는 얘기지. 이해돼? 됐어? 그 다음에 1150번 야, A하고 B의 중점의 좌표는 대체 않니? 몇 콤마 몇이야? X절편, Y절편 있으니까 2 콤마 2분의 3 아니야? X절편의 반, Y절편의 반 그지? 그 다음에 뭔데? P점이 PQ의 길이 최대값 구해라. 자, 근데 이 사각형이 무슨 뭐야? 평행사 변형이지. 이게 평행사 변형이거든. P는 여기 위로 움직이는 거고, 그지? 응? 그래서 PQ의 최소값 구하라.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 그랬어. 그러면 이렇게 Q점의 좌표를 아나? Q점의 좌표 모르지.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일단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 그리고 외부의 한 점 이렇게 있습니다. 외부의 한 점. 그럼 이 원에서 이 점까지 이르는 거리 구하라 그러잖아. 그럼 이 원에 있는 어떤 한 점을 찾는 게 아니야. 항상 원은 구성 요소가 중심 반지름이거든. 그래서 여기에 중심에서 이 점까지 이르는 거리를 구해줘. 그러면 거기에는 P점이 여기 있을 때 이 길이가 최소고 P점이 여기 있을 때 이 길이가 뭐가 돼? 최대가 돼. 근데 이거는 원의 반지름이지. 그러니까 여기의 길이는 OQ 두 점 사이 거리 구한 다음에 반지름 빼면 되고 이 길이는 OQ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 어떻게 하면 돼? 더하면 되는 거거든. 자, 근데 여기 중점은 알아. 중점은 그지? 여기 중점 몇 콤마 몇이라고? 이거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게 중점이야. 평행사변형 만들어졌을 때 말이야. 그림이 조금 어정쩡할 수는 있는데,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에서 이 원까지, 여기 Q, 원점 있지, 원점. 만약에 최소값은 얘를 이렇게 이렇게 이으면 말이야, 반드시 여기를 어떻게? 지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지날 수밖에 없다고. 대신에 이 길이는 구할 수 있지. 그럼 P점이 여기에 있으면 뭐가 돼? 최소가 돼요. 최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P점이 여기에 있으면요, 최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최대값, 최소값을 각각 구하라 그랬거든. 그러면 됐어. 뭐가 됐냐면 이 길이 구할 수 있지. 두 점 사이의 거리. 자, 루트 4 플러스 4분의 9죠. 그러면 16. 2분의 얼마예요? 2분의 5입니다. 반지름 얼마예요? 반지름 1이죠. 그러면 여기의 길이는 얼마예요? 2분의 3이야. 그러면 이게 2분의 3이면 여기도 2분의 3이야. 왜? 무슨 사변형이라고 그랬어? 평행사변형이라고 했잖아. 평행사변형. 여기가 A, 여기가 이게 P잖아. P. 여기가 B, 여기가 Q지. 근데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의 교점이 일치하잖아. 중점이.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 어때? 같아. 됐어? 그러니까 최소값은 얼마인 거지? 얘하고 얘 더해서 3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길이 구해내. 이 길이. 알았어? 근데 이 길이 얼마야? 2분의 5지. 그럼 반지름 1을 더하면 2분의 7이지. 맞아? 그럼 여기가 2분의 7이면 여기도 얼마야 돼? 2분의 7이어야 되지. 오케이? 그러면 최대값은 2분의 14. 최대값은 2분의 14 얼마? 7이 된다 이 말이고. 다음에 1162번은 일단 보류할게. 여기가 됐어? 자, 그러면 진도 나가볼게. 예제 7번은 예제 7번 바이블. 이게 뭐 0,1 그 다음에 0,9 무슨 축에 접한다고요? X축에 접한다. 이미 한 거예요. 그죠? 예제 7번 맞지? 자,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어. 근데 이거의 Y좌표가 양이지. 둘 다 지나는 점의 Y좌표가. 그치? 그럼 Y면 이게 X축에 접하는데 X축 어느 쪽에서 접해? X축 위에서 접한다라는 건 지나는 점의 Y좌표를 보면 알 수 있지. 지나는 점의 Y좌표. 그러니까 여기가 뭐 0,1, 뭐 0,9 이런 식이 된 거지. 그럼 여기 원의 중심 A, B라고 하면 이렇게 딱 이 접선 X축에다 순을 내리면 이게 반지름이거든. 근데 이 반지름이 B하고 같죠? B의 부호도 양이죠. X축 위에 있으니까 Y좌표. 그래서 식을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 한 다음에 R제곱이라고 하지 말고 B제곱으로 해라 이거지. 그래야지 문자가 두 개에서 이 두 가지 조건 이용해서 B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A, B를. 그래서 여기 X, Y다가 일단 첫 번째 0,1을 대입을 해봐. 0, 1 대입하면 얘 A제곱이고 는 플러스 1 마이너스 B의 제곱은 B제곱이야. 그래서 첫 번째 식 나오고, 자, 두 번째 0,9를 대입해. 0,9를 대입하면 A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B의 제곱은 B제곱. 그래서 얘하고 얘를 연립해. 빼버리면 되겠네. 뭐 1번식에서 2번식을 빼봐. 그러면 양쪽에 있는 A제곱 B제곱 다 없어지지. 그럼 이거 1에서 9 빼면 마이너스 8이지.
상수항. 마이너스 2b에서 마이너스 18b 빼면은 16b가 되지. 맞니? 마이너스, 플러스, 그지? 그래서 b는 얼마예요? b가 2분의 1입니다. 됐어요? 자, b가 이제 2분의 1이야. 그러면 이제 얘를 1번이든 2번이든 대입하면 a제곱, 얘 얼마야? 2분의 1의 제곱 4분의 1이지. 뭐가 돼? 여기 2분의 1의 제곱. 얘도 2분의 1. a제곱 0이네. a 얼마니? a 0이네. 됐어? 아닌가? b가 잘못됐네? 계산 잘못했어? 잠깐만. 여기에서 이게 빼. 이거 제곱. 1, 81 빼면 뭐야? 80이네. 그치? 그럼 b가 5네. b가 5. b가 얼마? b가 5야. 다시 b5 대입해. b5 대입하면 얘가 4의 제곱이죠. 얘 5의 제곱이죠. 그럼 a제곱은 9네. 그럼 a는 얼마? 3 또는 얼마? 마이너스 3. 그래서 원이 몇 개 나오는 거야? 2개가 나오는 거야. 2개.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여기도 있고 이렇게 되는 원도 있겠지. 이렇게. 이쪽으로도 있을 수 있잖아. 이 두 점 지나는 원.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오케이? 반지름은 똑같아. 반지름은 똑같다고. 그래서 원의 방식은 x-3의 제곱 플러스 y-5의 제곱은 25 하고, 또는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5의 제곱은 25 해서 몇 개? 2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점을 지나는 원은 2개 나올 수 있어요. 알았죠? 자, 그러면 뭐 2번 문제는 이제 같은 내용 아니야? 1,0하고 그 다음에 2,1. 근데 무슨 축에 접한다고? y축에. 그럼 y축에 오른쪽에 접해? 왼쪽에서 접해? 오른쪽에 접하지 않니? 왜냐하면 이 y축에 오른쪽에 있어야지 x좌표가 지나는 점이 양이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얘는 원이 이렇게 된다고. 그럼 여기에 원의 중심 뭐 a, b다 그러면 여기에 접선이니까 딱 그으면 이게 반지름이지. 이 반지름은 중심의 x좌표 똑같겠지. 그 다음에 얘는 그래서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반지름 a의 제곱 하면 되고, 그럼 이 두 점 지나니까 xy에다 대입해서 또 연립하면 되지. 그럼 이것도 원은 몇 개 나와? 또 2개 나와요. 두 점을 공유하는 것은 원이 2개가 이렇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넘어가 되시지? 처리 방법 똑같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를 지나는데 이번에 무슨 축에? XY축에 동시에 접한대. 근데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건 4가지 종류가 있어. 그지? 그런데 지나는 점에 X의 좌표가 현재 뭐야? 음이지, 음. 그리고 Y좌표는 양이지. 그럼 몇 사분면에서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란 얘기일까? 2사분면이죠. 2사분면 이렇게. 됐죠? 네, 그렇다고 이게 원이 무조건 하나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 왜 그러냐면 여기 중심이 지금 A, 얘를 중심의 Y좌표를 A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A라고 하면 된다. 왜? XY의 중심의 부호가 반대잖아. 그럼 반지름은 그냥 뭐라고 하면 돼? A다 라고 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얘는 원의 방식이 X 플러스 A의 제곱 Y 마이너스 A의 제곱은 A 제곱이고, 지나는 점 마이너스 2,4를 대입하면 A의 값 2개 나오는데 A의 값은 몇 차 방식이요? 2차 방식 2개가 나와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A 제곱은 A 제곱이고, 이거 전개하면 A 제곱 하나 없어지고, 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A, 그럼 마이너스 12A 맞니? 16, 4, 20 맞니? 는 0이다. 그래서 A는 뭐하고 뭐니 그럼? 2 또는 10. 이렇게 해서 2개 나오죠. 2개 나오죠. 이거 왜 2개 나온지 알아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2하고 10짜리 2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2,4를 지났는데 이런 원이 또 있다고 이렇게 x, y 측에 동시에 접하면서 이렇게 지나는 원이 또 있다고 이렇게. 어떤 얘기냐면 이런 원도 있지.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2,4야. 그럼 얘는 원이 뭐 이렇게 해도 될 수 있잖아. 이렇게 접하네 이렇게. 두 개 나온다고. 된 거야? 식 완성할 수 있어?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되지? 그 다음에 예제 9번에 자, 이번에 반지름이 이고 중심이 원점인 원이 있어. 근데 직선하고 기울기가 1인 직선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라고 그랬죠. 그죠? 판별식을 이용해서 구하라. 꼭 판별식 이용해야 되나?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럼 1차와 2차의 연립하란 얘기야 결국. 알았지? 1차와 2차. 그럼 교점이 몇 개 있어? 교점이 두 개 있으면 만나는 교점의 x의 값이 두 개란 얘기지. x1, x2. 그럼 그 2차, x에 관한 2차 방식 해가 몇 개?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져야 된다.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k값 범위 구하라 이 말이지 뭐. 그래서 얘를 그냥 여기다 대입해. 1차를 2차에다 대입하는 게 연립 방식의 기본 이론이잖아.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의 제곱은 4. 2x의 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4는 0. 그래서 판별식 4분의 d는 이거의 반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 하니까 마이너스 2k제곱 플러스 8이 0보다 커야 된다. 그렇다면 k제곱 마이너스 8은 0보다 작아야 되죠. 0으로 하는 k값 뿔마 루트 8이지? 2루트 2, 그지? 그러면 0쪽으로 벌을 때 어떻게 하더라? 작은 거보다 크고 큰 거보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크다, 작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지? 맞아? 이렇게 되면 몇 개의 점에서 만난다고? 두 개의 점에서 만나고 만약에 이게 등호 같다 그러면 몇 개의 점?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죠. 두 개. 됐어? 근데 이번에는 10번은 뭐 하도록 하래? 정가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써서 구하래지? 몇 개의 점에서 만나도록? 10번 문제 말이야.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도록 하래죠? 네?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은 두 개가 있어요. 이쪽도 있잖아, 이쪽도. 얘는 3x 4y 4y 플러스 k는 0이다. 이렇게 돼 있고. 됐지? 얘는 중심이 몇 콤마 몇이야? 0,0이야.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이르는 거리, 즉 정가직선 사이의 거리가 이 원의 뭐와 같으면 되지? 반지름과 같을 때 접하는 거지. 한 점에서 만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정가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쓰는 거야. 정가직선 사이의 거리, D. 기억나니? 잊지 마. 정가직선 사이의 거리. 여기에 분모에 루트 한 다음에 x계수, y계수의 제곱의 합인데 얘는 5가 되지. 그럼 3의 제곱, 4의 제곱의 합은. 그 다음에 xy에다가 00 대입해서 절대값 k 한다 이거지. 얘가 3이야. 그럼 얘는 15. 즉 k는 얼마? 15 또는 마이너스 15. 왜 두 개 나와? 이쪽도 있지만, 즉 y절편이 양인데도 있지만 y절편이 음인데도 있으니까 k가 결국 이 직선의 y절편의 역할을 하거든. 이게 낫지? 저거보다. 그지? 판별식보다 수월해. 다음에 넘겼어. 예제 11번에
자, 이거를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k,0을 지날 때, 그래서 이건 알아도. 자, 거기에다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써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자, 이런 거야. 이게 두 개의 원이 있어요. 반지름이 같다, 다르다, 상관없어요. 두 개의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반지름 같고 안 같고는 상관없다. 요게 1번, 요게 2번 원이야. 그러면 여기에 교점 이렇게 생기지? 교점 생기지, 얘들아? 그러면 이 교점을 딱 이렇게 있잖아? A, B. 이렇게 교점을 이렇게 이으면 얘를 A, B. 그러면 이때 이 선분 A, B를 바로 현이라고 그래. 원위에 두 점을 이은 선분. 근데 2원의 현이기도 하고 2원의 현이니까 이건 공통현이야. 그러면 얘는 이 두 점 마저 이렇게 연장선을 긋게 되면 이건 직선이지. 그래서 알아도 이 표현 있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거의 방정식 구하라는 얘기는 바로 두 원의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얘기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두 원의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라, 두 원의 교점을 지난 직선의 방식 구하라, 같은 물음을 하고 있는 거야. 알았어? 자, 근데 원의 방정식은 xy 항의 차수가 몇 차로 돼 있어? 2차로 돼 있지. 반면에 직선의 방식은 xy 항의 차수가 몇 차로 구성되지? 1차로 구성되지. 그래서 요건 졸라 간단해요. 이 문제는 졸라 간단합니다. 그러면 원래 직선의 방식은 지나는 점 두 개는 알아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에 이 좌표를 알아내야 되거든. 그치? 그런데 2차와 2차의 연립은 기억나니? 2차와 2차의 연립은 최고창을 없애거나 상수항이 0이 되게 하라고 그랬지. 최고창 없앨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xy에 몇 차식이 나와? 그럼 1차를 다시 한 문자에 관해 정리한 후 2차에다 대입해서 xy 값 찾지. 그게 바로 교점이야. 알았어? 그럼 교점의 좌표 알게 되면 두 점을 이용해서 직선의 방식 구하면 되잖아. 근데 그 과정이 멀고 멀지. 멀고 멀지. 그래서 알아도. 그냥 두 원은 어차피 이 창의 개수가 1대 1로 다 구성되어 있단다. 고로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요. 그냥 두 원의 방정식을 빼면 끝납니다. 그냥 빼면 끝나요. 알겠습니까? 그냥 빼면 끝나요. 네? 어차피 이걸 빼면 xy 항의 차수가 몇 차로 되는 식이 나와? 1차로 되는 식이 나오잖아. 1차로 되는 식이 나와요. 그럼 빼면은 얘는 2번에서 1번 빼도 된다. 뭐에서 못 빼도 돼? 2번에서 1번 빼도 돼. 그 의도는 x개수를 양으로 하기 위한 처리 방법이야. 그러면 빼면은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는 0. 즉 양변 2로 나누어서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야. 그럼 어차피 이 직선이 얘하고 얘하고 지나게 돼 있다고. 왜? 얘를 한 문자에 관해 정리해서 대입해서 정리해도 어쨌든 이 식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알았어? 그래서 두 원의 교점 지나는 직선은 원끼리 빼서 얻어진 xy에 관한 1차식으로 표현하면 그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또는 공통연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 문제는 이제 한결 더 나아가서 두 원의 공통연이 있다 이거야. 공통연이. 그러면 이 공통연의 이 길이, 이 현의 길이를 구하래. 그렇다고 이 현의 길이를 구하라고 해가지고 방법은 두 가지지. 얘하고 얘하고 교점 구해서 두 점 사이에 거리 구하면 되겠지. 그런데 교점 구하려면 또 연립해야 되잖아. 그럼 그 과정을 생략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 두 원의 방정식의 중심 반지름 찾아. 뭘 찾아? 중심 반지름 찾으라고. 중심 반지름. 완전 제곱식에서 표준형으로 고치면 되겠죠. 그럼 얘를 이렇게 이으세요. 여기가 한 중심, 여기 하나. 이었어? 이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자, 이렇게 그으면 각각의 두 원의 반지름이 되지. 반지름 구할 수 있겠지. 여기는 당연히 직각이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서 현이 몇 등분돼? 2등분돼. 그럼 여기를 h라고 할 때 ah의 몇 배 하면 돼? 2배 하면 되지. 자, 얘들아, 이거 세변의 길이 알아, 몰라? 세변의 길이 알고 있지? 세변의 길이 알 때 이 높이 구하는 방법은 바로 중상가정의 피타고라 정리의 내용에 나와. 자, 삼각형 있어요. A, B, C가 이렇게 있다.
라고 할 때 여기의 길이, 여기의 길이, 여기의 길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야.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높이를 구하고 싶어. 높이를.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단 이 길이를 잠시 x라고 놔. 그럼 여기는 뭐라고 할 수 있어? a-x 이렇게 놓으면 되잖아. 그러면 여기에 직각삼각형 양쪽에 두 개씩 있지. 그러면 h에 관해 정리하면 h제곱은 피타고라스 정리로 c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맞아?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보면 얘도 b제곱 마이너스 c 마이너스 x제곱 맞니? 맞니? 그러면 이 식을 갖고 x의 값 구할 수 있겠지 그럼? 그래 안 그래? x의 값을 구하게 되면 h 값 구할 수 있잖아. 이해돼? 그러면 h 값 구한 다음에 바로 a, b 구하면 되겠지. 두 배 처리해서. 알겠니? 자 근데 때에 따라서는 얘들아 이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 여기가 4야. 여기가 3이야. 여기 5야. 그럼 여기가 뭐지? 직각이지. 여기가 뭐야? 여기가 직각이야. 그럼 이 길이는 손쉽게 알 수 있지. 이 방법 안 써도. 자 넓이 이거 곱하기 이거는요. 이거 곱하기 이거가 같아요. 그 방법 써도 되겠죠. 여기가 직각일 경우에는 말이야. 됐어? 자 그래서 11번 문제는 끝난 거야. 자, 그 다음에 12번인데 자, 요것도 한 테마야. 요거 잘 들어줘야 돼. 방금 전에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사의 방식이었지? 그런데 이번에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의 방식을 구하는 거야. 근데 원의 방식을 구하려면 지나는 점은 몇 개 필요해? 세 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두 개만 갖고는 원을 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하나에도 두 점을 지나는 원은 졸라 많아요. 두 점을 지나는 원은 졸라 많아요. 졸라 많습니다. 네? 졸라 많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한 점을 알려줘야 된다고. 알았어? 그래서 얘는 이 두 원의 교점과 더불어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응? 그러니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많거든. 이렇게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서 또 몇 콤마 몇 가지? 마이너스 2,0까지 지나는 이 원의 방식을 구하라고 하는 거야. 그럼 세 점, 이 좌표는 구할 수 있잖아. 아까 한 대로 말이야. 근데 이걸 연립하는 순간 개망하지. 시간 오버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에 1번 원이 있고 여기에 2번 원이 있어. 그러면 원래는 이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식을 이렇게 구성하는 거야. 자, 얘는 1번 더하기 k 곱하기 2번. k 곱하기 2번은 0 이렇게 놓으라고. 그러니까 이걸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k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y 플러스 1 해놓고 0. 그럼 얘는 k에 관한 항등식이야. k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얘를 0, 0으로 하면 이 두 개의 원이 발생되잖아. 이렇게 놔, 식을. 알았지? 그러면 이게 우리가 찾는 원의 방식이야. 근데 이게 k가 마이너스 1이면은 공통연의 방정식이야. 빼는 거니까. 근데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원의 방식이야. 알았니? 강조했다. k가 마이너스 1이면 무슨 방정식? 공통연의 방정식.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원의 방정식이야. 자, 그러면 k 값을 구해내. 이 점 지난다며. 지난다 위에 있다. 어떻게? xy에다가 마이너스 2,0을 대입해요. 그래서 k 값을 찾아요. 자, 마이너스 2, 4. 이건 0이니까 얘 2지. 플러스 k. 자, 얘는 2. 이건 y는 필요 없잖아.
0이니까. 자, 4, 4, 8, 9. 9K지 그럼. 얼마라고? 9K가 0일 때 K 얼마다? 마이너스 9분의 2다. 맞니? 아,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거구나. 다시. 4. 이거 없어지지? K. K 얼마야? K 마이너스야. 오케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리고 다시 집어넣어. 마이너스 2. 그리고 싹 정리해봐.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지. 넘겨.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니까 플러스 4x고 플러스 8y니까 마이너스 8y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니까 넘기면 4. 이게 우리가 찾는 이 조건에 맞는 원의 방식인 거야. 알겠니? 간단하지? 외워. 중심 반지름 찾아라. 찾을 수 있니? 중심은 그냥 이거의 반의 반대보. 이거의 반의 반대보. 몇 콤마 몇? 마이너스 2,4. 반지름은 제곱? 제곱. 그러니까 반의 제곱 4지. 반의 제곱 16이지. 맞아? 이거 빼. 그 다음 얘랑 하면 얼마야 이거? 마이너스 16. 그러니까 반 16. R제곱이 16. R은 얼마? 식은 세울 수 있지 그럼. 다음에 적는 새끼들이 없니? 잘하는 애들이니까 뭐. 내가 여기서 잘하는 애들이라고 하는 것은 잘하는 애 이게 아니라 잘하는 이거야. 아우 속상해. 여기 앞으로 와보세요. 앞으로 323페이지 앞에다 숙제야 이거. 너희들 다 설명한 거야. 제목이 뭐야? 접선의 방식이지. 원의 접선의 방식. 왜 쉬었다 해? 시간 네. 쉬었다 할까? 어떻게 그냥 해도 돼? 딱 이 원의 방식 끝내버릴까? 화이팅! 자, 왜? 뭘 바래? 어차피 뭐 가르쳐줘봤자 한 달이면 다 까먹은 거 뭐. 야, 시험 보기 전까지 중간고사 볼 때까지 4번, 5번 반복할 수 있어? 이 책이든 뭐든 이 단어는 무조건 다 시험범위 해당. 4번, 5번 반복 안 하면 1등급 안 나와. 내가 100% 장담은 내가 만약에 나오면 내가 진짜 2주 동안 똥 안 싼다 내가. 이거든 저거든 어쨌든 간에 4번, 5번 무조건 교과서도 4번, 5번. 네 번, 5번 안 본 애들이 있을까? 1등급 나온 애 중에서. 아우, 어떤 새끼 내 친구는요 졸라 공부 안 하는데 성적 졸라 잘 나와요. 선생님 진짜 고등학교 때 그런 새끼 있었어. 너희들도 그러지? 시험 보는 당일날 친구들한테 야 공부 많이 했냐? 물어보고 그러지 않니? 서로 탐색전 하지 않아? 근데 재수없는 놈들 있잖아. 중학교 때는 그저 그랬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애들이 특히 여학생들은 탐색전을 많이 한다고. 아직도 선생님 기억에 나서 하는 얘기가 옛날 스토리에 선생님 뒷자리에 앉았던 새끼가 꼭 시험 되면 물어봐. 야 어제 공부 많이 했냐? 그런 거야. 시험 당일날. 뭐 그냥 그랬을 때 자기 막 울상해 막. 나는 어제 친구 새끼들이 놀래. 걔가 시골에서 와가지고 자취하는 거야. 자취하니까 친구들이 맨날 놀러 올 거 아니냐. 그래서 막 담배도 피고 막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애새끼 친구 새끼들 와가지고 공부 하나도 못했어. 막 그냥 야 큰일 났다 어떡하냐 막 하면서 안절부절 못해. 그때 국사 과목이었나? 시험을 딱 봤는데 100점이야 새끼. 진짜 때려버리고 싶더랬는데. 재수 졸라 없어. 그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선생님이 어려워했던 과목이 물리 과목이었거든. 물리가 안 잡히더라고. 선생님이 과학을 이런 얘기하면 또 약간 좀 선생님 프라이버시가 생기는데, 선생님이 그 진짜 과학 과목 진짜 학원 선생님 도움 많이 받았어. 진짜 학교 선생님 너무 못 가르쳤어. 특히 물리하고 지구과학 돌아버린 줄 알았어. 지구과학 선생님 이거는 좀 정리시켜놓고 얘기해. 자, 접선의 방정식인데 얘들아, 그러니까 딱 보면 이게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는 거, 수학이라고 하는 거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남한테 설명을 많이 해. 그러니까 개념을 잡는다 그러잖아. 이 개념은 별게 아니야. 원의 접선의 방식 딱 내용이 나왔지. 그럼 원의 접선의 방식을 상대방 친구한테 설명할 수 있으면 그 개념이 잡힌 거야. 알겠어? 내가 뭔 공식을 모르고 있다? 이런 유형의 문제를 못 풀고 있다? 그럼 개념이 안 잡혔다? 이런 게 아니야. 수학은 개념이라며. 맨날 개념 얘기하는데 정말 개념이 뭔지를 학생들이 이해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 극히. 딱 한 가지야. 개념이 잡혔다, 안 잡혔다? 무슨 단어 딱 나왔을 때 그 부분을 뭔가 다른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개념이 잡힌 거라고. 알았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신뢰를 몇 가지 딱 들어줄 수 있는 정도까지의 경지면 너희들은 충분히 1등급의 문제가 아니야. 그때는 실력이 완전히 굳혀진 거야. 근데 매번 중간중간에 내가 물어보잖아. 너 그거 기억나니? 자, 그래서 얘기하는데요. 원의 접선의 방식. 길게 장하게 얘기할 거 없잖아요. 그죠? 함축적으로 그냥 딱 촌철살인이라고 하잖아. 짧은 말로 그냥 거기에 있는 깊이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섭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럼 접선의 방식은 있잖아. 무조건 나와. 함수 얘기 나왔을 때 함수와 그래프를 동반하는 도형을 동반하는 모든 내용에는 접선의 방식이 언제나 다 등장을 해요. 알았죠? 근데 직선의 방정식에서 접선의 방식이 언급될 수 있어요? 언급될 수 없어요. 그러면 접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얘를 스쳐 지나가는 직선을 접선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곡선이 무조건 등장해야 되지. 그러니까 2차 함수에서도 이 접선의 방정식의 내용이 등장할 수밖에 없어. 접선이랑 겹점이랑 다른 거예요? 뭐라고? 접선이랑 겹점이랑 다른 거예요? 이 곡선과 만나는 이 한 점을 접점이라고 그래요. 접점. 이 접점을 지나는 직선을 접선이라고 그러고요. 이름이 다른데 같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접선은 직선이야. 근데 어떠한 직선이야? 어떤 곡선을 스쳐 지나가는 한 점과 만나는 직선을 접선이라고 그래. 선생님. 그럼 이것도 한 점에서 만나잖아요. 이것도 접선인가요? 아니죠. 내가 얘기했잖아. 스쳐 지나가는 거라고.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럼 이런 거는 뚫점이라고 그래야 되지. 뚫점. 있는 말이야. 내가 만든 말 아니야. 뭔지 알겠니? 자, 그러면 원은 곡선이니까 당연히 접선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이 접선의 방식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미분으로 이어집니다. 이 미분이에요, 미분. 미분 졸라 중요하잖아. 그러면 접선의 방식 하잖아? 그럼 무조건 유형이 3가지야. 무조건 유형이 몇 가지? 3가지. 어떠한 조건이 주어지냐라는 거에 따라 3가지의 유형으로 나눠진다고. 자, 그래서 일단 원의 방정식이 주어져. 원의 방정식이 주어진다고. 라고 할 때 여기에서 어떠한 조건이 주어진 접선을 구하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첫 번째 이 점을 알려줘요. 이 원의 방식의 이 점이 무슨 점이요? 접점의 좌표를 알려주는 방법. 좌표를 알려주는 경우. 접점의 좌표를 알려주는 경우. 알려줄 때 철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이거는 미분 파트에서 똑같아. 언제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주는 경우.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접선의 기울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원 밖에 한 점을 알려주는 경우. 즉, 원, 그냥 전체적으로 얘기해서 곡선 밖에 한 점을 알려주는 경우, 한 점의 좌표를 알려주는 경우. 어떻게 식으로 접근하는지 그냥 외우라고. 자, 첫 번째, 이 원의 방정식이 x제곱, y제곱은 r제곱. 일단은 그냥 기본형을 예를 들어 볼게. 그러면 여기에 좌표가 x1, y1이야. 접점의 좌표가 얘들아.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써버리면 끝나. x1, x 플러스 y1, y는 r제곱.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야. 자, 저 표현이 익숙치 않지? 이런 게 있다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야. 이렇게 원이 있어. 중심이 0,0, 반지름이 루트 5지 얘들아. 근데 여기에 1,2라는 점을 지나는 이 접선의 방식을 구하라 라고 할 때 1, 2 대입하면 5 나오잖아. 이거 구하라고 할 때 간단하다고. 얘는 x제곱은 x 곱하기 x지. 그럼 여기 하나의 x에다가 요걸 대입해. 그럼 x지. 얘는 y 곱하기 y, 2y는 5. 끝. 이게 접선의 방식이야. 어려워? 간단하지? 자, 그런데 이게 x-1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5라고 하자. 그럼 1,2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1,2면 안 되니까 얘가 만약에 뭐 4, 이거는 위에는 점인지 아닌지 신경 쓰지 말고 하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x-1 곱하기 x-1이지 얘들아. 그럼 여기에는 하나의 x에다 얘 대입해. 그러면 4 곱하기 x-1이지. 그 다음에 어떻게? 5 곱하기 뭐? y-2는 5 해서 식 정리하면 돼. 어려워? 그러니까 기본형이든 표준형이든 접점에 잡혀 줄 때 처리 방법은 졸라 단순하죠. 이해되겠니? 근데 이 부분은 나중에 다른 부분에서 똑같이 적용이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y는 그러니까 1차항이 있는 경우 y는 만약에 x제곱 플러스 1이다. 얘가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만약에 1,2야. 여기 지나는 접선의 방식 구하라. 이차 함수지. 다를 거 없어. 대신에 얘가 1차가 있지. 쪼갤 수가 없지. 쪼갤 수가 없을 때는 요 1차항 자리에다가는 2분의 y 플러스 y1을 대입하면 돼. 여기서 y1이 얘야, 얘. 그래서 2분의 y 플러스 2는 얘는 어떻게 하라고? 쪼개서. 그럼 어떻게? x 플러스 1. 그래서 y 플러스 2는 2x 플러스 2 한 다음에 넘기면 그대로 완성돼. 알았지?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원리는 알아야 되잖아, 원리는. 그죠? 자, 그래서 접점의 좌표 알려줬을 때가 제일 단순합니다. 접점의 좌표 알려줬을 때가. 왜 그런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원의 방정식이었다, 얘들아. 맞지? 자, 그러면 원래가 직선의 방식 구하려면 기울기 알고 지나는 한 점 알아야 되잖아. 자, 그런데 얘는 지나는 한 점밖에 모르잖아. 기울기 모르잖아. 그런데 얘가 이게 접선이다 보니까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긋게 되면 여기가 직각인 거 맞지? 여기가 원점이지? 그러면 얘하고 OP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해서 x1분의 y1 맞니? 맞니? 그럼 우리가 배운 대로 야,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역수의 반대보라고 하지 않았니? 그러면 우리가 찾는 얘의 기울기는 뭐야? 마이너스 y1분의 x1 맞아? 그치? 그러면서 이 점 지나지? 라고 할 때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었어. y 빼기 y1은 기울기 곱하기 x 빼기 x1이라는 말씀 하셨지. 그럼 양변에다가 분모 y1을 곱해봐.
y1을 곱하면 y1y 마이너스 y1의 제곱은 마이너스 x1x 플러스 x1의 제곱 맞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를 이쪽으로 이항하고 얘를 이쪽으로 이항하게 되면 x1x 더하기 y1y는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맞지?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점이 이 원이 있는 점이잖아. 위에 있다 지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대입하게 되면 x1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r제곱이지. 얘가 뭐가 된다고? r제곱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식이 완성된 거였어. 괜히 만든 식이 아니지. 그러면 이걸 매번 이렇게 유도하면은 번거롭잖아. 됐니? 됐어? 그러니까 접점 줬을 때는 쪼개서 들어가면 돼. 이 창을. 알았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알려줬을 때? 기울기 알려줬을 때.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줬을 때.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줬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냐? 얘가 이렇게 됩니다. 이 접선의 방식이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자. 그러면 m은 알려준 거지. 뭐만 구하면 돼? n만 구하면 되지. 그럼 어차피 만나니까 얘하고 얘를 연립하자 이거지. 연립하게 되면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지.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럼 대입하면 x에 관한 몇 차 방정식이야?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야. 그럼 2차 방정식인데 교점이 하나니까 근이 몇 개야 돼? 하나. 그럼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0이 돼야 되지. 그래서 판별식이 0이다 그러면 n값이 나오는 거야. 알았어? 근데 그렇게 해도 되지만 여기 원의 중심 몇 콤마 몇이야?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 정가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r하고 같아야 되지. 그러면 정가직선 사이의 거리 d를 한번 구해볼게. d는 루트 해놓고 이 직선은 x계수 y계수의 제곱의 합이니까 m제곱 플러스 1이야. 맞아? 0,0을 xy에다 대입하면 절대값 n이야. 맞아? 는 r이야. 오케이? 그럼 여기다 곱하면 절대값 n은 r 곱하기 루트 뭐다? m제곱 플러스 1이 되지. 그러면 n은 뭐다? 뿔마 r 루트 뭐다? m제곱 플러스 1이 나옵니다. 됐어요? 자, 그럼 기울기를 알려준 이 접선의 방식의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y는 mx 뿔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에요. 공식 외우면 편하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란 얘기는 접선이 몇 개 있다? 왜 두 개일까? 기울기를 알려줬다? 그러면 반대편에서 기울기가 같은, 즉 평행한 접선이 몇 개 나온다? 그러니까 y절편 양, 두 개 나온다 이거지. 외워 그럼. 알았어? 외워서 대입하면 되잖아. 뭘 귀찮게 또 구하고 지랄이야. 그럴 필요 없겠지. 자, 그 다음에 곡선밖에 한 점 알려줬을 때, 야, 이 점에서 여기다 그은 접선의 방식 구하래. 그런데 얘는 또한, 얘는 접점을 지나는 접선은 하나밖에 없지만 기울기나 곡선밖에 한 점 알려준 접선은 이와 같이 몇 개 생긴다? 두 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두 개가.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공식 없어. 공식이 없고 바로 1번을 이용한다. 1번 이용한다. 또는 2번식을 이용한다. 알았지? 이게 뭘 얘기하는지 구체적으로 이거는 공식이 없으니까 문제를 통해서 적용해 봐야 되지. 어쨌든 간에 조건 몇 개라고? 접선의 방식 하면 유형이 몇 개? 3개. 뭐뭐뭐?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거 2차 함수 이렇게 있어. 요 점 알려주고 접선의 방식 구해라. 얘 기울기 가르쳐주고 접선의 방식 구해라. 여기 한 점 알려주고 접선의 방식 구해라. 똑같다고. 접근하는 방법이. 되겠니? 얘는 공식 없어. 이용하는 거야. 얘하고 얘를. 자, 넘겨봐. 자, 예제 13번에.
이 원에 접하고 어라? y는 뭐하고? 얘하고 뭐래? 뭐래? 평행한 직사의 방식 구하라 그러네. 평행이란 얘기는 뭘 가르쳐 준 거지? 기울기 같다 이거지. 기울기 얼마다? 자, 그럼 공식 대입해. y는 몇 x? 마이너스 3x 뿔 마야. 반지름 얼마야? 루트 40이지. 루트 40은 2루트 10이지. 그 다음에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니까 10이지. 됐지? y는 몇 x? 마이너스 3x 플러스 20. 근데 얘는 이거 공식은요, 이 원이 기본형일 때 쓰는 공식이야. 표준형이면 얘도 똑같이 평행이동 시키면 돼. 중심만큼. 알았니? 알았어? 알았냐고. 현재 이 중심이 a, b야. 그럼 y-b는 n 곱하기 x-a 뿔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이렇게 해버리면 돼. 똑같이 평행이동해서. 자, 그 다음에 14번에 이거 위의 점이야. 위의 점이니까 얘는 무슨 점이야? 접점이지. 무슨 점? 그러면 접점 줄 때 쪼개서 들어가니까 2x 플러스 몇 i요? 4y는 20. 끝. 양변 2로 나누어서 x 플러스 몇 i? 2y는 10. 끝. 됐어? 그럼 a, 2, b는 마이너스 10. 됐지? 자, 그 다음에 15번에 3,1에서 그 원에다 그은 접선의 방식 구하라. 이게 몇 번째 유형이야? 이게 세 번째 유형이지. 자, 자, 반지름 3이야. 3,1이래. 3,1. 여기에서 그건 접선의 방식 구하라 이거 이렇게. 알았어? 이렇게. 알았지? 외부의 한 점이지? 자, 이때 1번 아니면 2번 이용하라고 그랬지? 그러면 원래가 접선의 방식 구하라 그러면 무조건 접점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 외부의 한 점에서 그건 접선. 원래 그 곡선 밖의 한 점이든 뭐든 간에 접점부터 출발하거든. 여기 접점 있지, 접점. 접점의 좌표 알아, 몰라? 몰라. 모르면 문자 처리해. x1, y1. 알았지? 그러면 이 접점 주어졌을 때 이 접선의 방식 구하는 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쪼개서 들어간다고 그랬지. 쪼개서. 맞지? 그래서 이거를 변수 처리했으니까 이걸 구해내야 돼. 그러면 얘가 이거 지나고 있지. 그럼 3,1을 대입해.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3,1을 어디다 대입해야 될까? 이것도 문자, 이것도 문자다 보니까 그렇죠. xy에다 대입해야 돼요. 그럼 3x1 플러스 몇 i? y1은 얼마다? 9다. 시간 하나 만들어졌지. 그런데 이 점이 원위에 있는 점이잖아. 원위에 있는 점이니까 대입이 가능하죠.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9다. 됐니? 그럼 얘 x1, y1 1차, 2차 뭐해? 연립해. 알았어? 연립하기 위해서 y1에 관해 정리하면 마이너스 3x1 플러스 9가 되고요. 얘를 이제 대입해요. x1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x1 플러스 9의 제곱은 9다. 그럼 전개하면은 10x1의 제곱 마이너스 54x1 이거 81이지. 9 넘어오면 얼마니? 72지. 2로 나누면
5x1의 제곱 마이너스 27x1 플러스 36은 0. 뭐 이렇게 문자가 이렇게 더럽냐. 자, 이거 1, 5. 어떻게 해야 돼, 이거? 9, 4, 36. 3. 12 하면 되니? 그럼 이거 마이너스 됐지? 그럼 x1은 뭐하고 뭐야? 3 또는 5분의 12야. 그럼 그때 y1 어디 갔어?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지? 3 대입하면 0이지? 이거 대입하면 마이너스 5분의 36, 5분의 45. 그럼 5분의 9지? 됐니? 그럼 우리가 찾는 것은 얘거든. 그래서 여기 x1, y1에다 얘하고 얘를 어떻게? 각각 대입하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접선 대입하면 3x는 9죠? 맞아요? 그럼 얘는 x는 3이죠? 야, x는 3이 어떤 직선이었어? y축의 평행한 직선이었다. 그 다음 두 번째 또 접선. 자, 얘를 대입하면 5분의 12x 더하기 5분의 9y는 9가 되지. 5를 곱하자. 5를 곱하면 여기가 45가 되지. 3으로 나눌 수 있지. 4x 플러스 3y는 얼마야? 15 해서 접선 몇 개? 2개가 나와요. 와, 왜 그러냐면 여기가 3,1이잖아. 여기가 몇 콤마 몇이야? 3,1. 그러니까 당연히 y축의 평행한 직선 하나 나오고 또 요거 하나 나오겠지.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는. 됐니? 좀 번거롭지 근데. 그러면 두 번째 방법 이용할 수 있다고 그랬지. 기울기를 이용한 방법. 알았어? 근데 왜 기울기를 이용한 방법을 적용하지 않냐면 너희들이 만약에 이거를 짐작할 수 있다면 됐지 이거 일단. 이렇게 풀어도 돼. 이거보다는 두 번째 공식을 이용한 방법이 더 수월해. 자, 얘는 알아도 얘는 몇 콤마 몇 지나? 3,1을 지나요. 근데 기울기를 모르죠. 그러면 3,1을 지나는데 얘는 y-1 m 곱하기 x-3이라고 하면 기울기 값에 관계없이 3,1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의 표현 맞지? 맞아? 그럼 m만 구하면 되겠네. 그럼 얘는 y는 mx-3m 플러스 1이에요. 그죠? m만 구하면 끝나요. 그럼 어떻게 구하냐? m에 대한 관계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접선까지 이르는 거리는 뭐와 같다? 반지름과 같다 이거잖아. 그래서 m의 관계식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야. 자, 루트 x계수 y계수의 제곱이야. 절대값 xy에다 00 대입하면 얘는 이렇게 되잖아. 얘가 반지름 3하고 같다 이거잖아. 얘를 여기다 곱한 후에 양변 제곱하면 절대값도 없어지고 근호도 없어져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3m 제곱 3m 플러스 1의 제곱은 얘 9 곱하기 m제곱 플러스 1이 되겠지? 이거 원래 m이 2개 나와야 돼. 왜 2개 나와야 돼? 접선이 몇 개니까? 2개니까. 그런데 얘 9m제곱 9m제곱 없어져서 마이너스 6m 플러스 1은 9가 돼요. 그러면 넘기면 8이고 m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되죠. 그러면 m이 몇 개 나왔어? 그러면 얘는 접선이 y는 여기다 마이너스 3분의 4를 대입해봐. 마이너스 3분의 4 곱하기 x 마이너스 3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지. 마이너스를 넘겨서.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 이거 양변에 그냥 3 곱해도 되고 편한 대로 해. 자, y는 마이너스 3분의 4 x 얘하고 하면 4 더하기 5 이렇게 나온다고. 알았니? 근데 몇 개밖에 안 나왔어? 원밖에 안 되면서 그건 접선 무조건 2개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나오면 의심해야 돼. 뭘 의심해야 되냐면 y축에 평행한 직선. 얘는 기울기를 이렇게 정한 것은 얘가 함수이기 때문이야.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건 함수니 아니니? 함수가 아니라서 여기서는 m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야. 왜 하나밖에 안 나오지? 다시 한번 이 곡선 이 밖에 한 점을 잘 봐봐. x좌표 똑같잖아. 그럼 이때 이 접선은 뭐라고 하면 돼? x는 3. 이거는 별도로 너희들이 추가시키면 돼. 그럼 오히려 이게 편하니까. 이게 편해 안 편해? 아까보단 낫지 않니? 그런데 이거는 하나만 나올 수 있다. 하나만 나올 때를 어떻게 한다? 확인해 봐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 16번에
이게 뭐야 이거? 원이 있어요 원. 얘 중심이 몇 콤마 몇이에요? 삐뚤어져 왜? 아 옛날에 원 졸라 잘 그렸는데 여학생들이 원 잘 그리면 변태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농담이야. 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직선이 있고 이 직선의 방식이 4x 뭐 이렇게 돼 있대. 이거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 구하래. 최대 최소값. 아까 똑같아. 이거 원이 있는데 이 원 밖에 한 점 어떻게 되지? 최대 최소값 어떻게 하라고? 이 원이 한 점에서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 원의 뭐? 중점이 아니라 중심. 중심에서 여기 중심에서 어떻게? 이어 이 길이 구해. 알았지? 거기서 뭘 빼면? 반지름 빼면 최소. 반지름 더하면 최대. 알았지? 자 얘도 똑같아.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를 구해버려. 오케이? 그러면 얘는 정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죠. 정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면 루트 x계수 y계수 3, 4니까 5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절대값 얼마야?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0이지. 이거 25지. 그러니까 5야. 그러면 최소값은 5에서 반지름 얼마니? 3을 어떻게 한 거? 뺀 거. 최대값은 5에서 더한 거 얼마? 할 수 있겠어? 됐어? 자 그럼 선생님 문제 하나 추가할게. 어떤 문제냐면 이 문제와 똑같아. 그냥 여기 이렇게 두 점이 원 밖에 두 점이 이렇게 있어요. 좌표가 주어집니다. 알았죠? 알았죠? 그리고 이 원 위에 한 점 P가 있어요. 원 위에 한 점 P 라고 할 때 이 삼각형 넓이의 최대 최소 구하라 그래. 알았지? 근데 이 점은 정점이야. 그럼 이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이 두 점의 좌표 통해서 직선의 방식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삼각형 넓이 구할 때 밑변과 높이 필요하지. 그렇다면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를 구해줘. 그러면 거기에서 반지름 뺀 여기의 점 이때가 넓이의 무슨 값? 최소값. 그 다음에 반지름 더한 이때가 바로 무슨 값? 이렇게 하는 거야. 항상 원은 원 중심 반지름. 중심 반지름. 오케이? 언제나 아이디어는 중심 반지름에서 얻어내는 거야. 그거 보면서 되겠니? 사실 원 얘기 다 안 해준 거긴 하지만 해보세요. 자